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4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6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을 뜻하는 호부수인데요. 이 호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범을 나타내는 호자와 이름을 나타내는 호자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한자는 바로 이 두 개의 호자를 살펴볼 거고요. 이미 이제 살펴본 한자 중에서 그 부수 6획에 해당하는 부수 두 개는 오늘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러지다라는 간 부가 있는데요. 이건 어질다라는 양자, 량이죠. 자와 또 곤란하다라는 어려움을 뜻하는 간자가 대표적인 한자로 볼 수 있겠고요. 색상, 색깔이라고 하는 빛, 색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의 색자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한자는 범을 나타내는 호자가 되겠는데요. 이 범이라는 거와 호랑이라는 거를 아차 잘못하면 호랑이가 한국말이고 범이 그 한자어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범이 한국말이고 호랑이가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착오 없기 바라겠습니다. 해서 범을 나타내는 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개를 나타내는 7자고 요게 언뜻 볼 때 이제 8자처럼 쓰이는 건데요.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삐침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 긋는 삐침 구조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호랑이 그러면 범을 나타내죠. 아시아권 시베리아에서 서남아시아까지 이르는 지역의 분포 주로 분포하는 아주 맹수입니다.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자와 아시아 쪽에 있는 호랑이는 누가 더 사나울지를 사실 이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맹수에 속하는 동물이죠. 호구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 달려드는 호랑이 입을 크게 벌린 호랑이 입이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재난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호구를 재난이라는 의미로는 거의 안 쓰고 만만한 사람, 내가 좀 속된 표현으로 갖고 놀아도 될 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호시탐탐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맹수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죠. 그 사냥감을 왜냐하면은 순간적으로 빨리 달리지만 오래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냥 범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쥐죽은 조용히 하죠.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염두에다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호랑이가 그 사냥감을 덮칠 기회를 보는 것처럼 틈만 나면 상대방을 갈취하거나 또는 골탕 먹이거나 이런 틈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호시탐탐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어,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호가호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여우가 막 달려가는데 모든 동물들이 급히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생각하기를 호가 여우죠. 어, 여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힘이 좋았나? 라고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우를 호랑이가 뒤쫓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동물들은 여우를 뒤쫓고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갔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 뒤에 있는 호가 호랑이란 뜻이죠. 그래서 실제 자기의 실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무엇인가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 용호상박이라고 하는 것은 용과 호랑이가 서로 어,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어, 너무나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겨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백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알비노죠. 원래 호랑이는 진한 노란색의 검은 줄이 있는데 백호는 하얀색의 검은 줄이 있는 그러한 이제 호랑이고 이제 민속적으로는 상서로운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호라고 하는 것은 어, 먹잇감을 낚아 채기 위해서 달려가는 호랑이가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라는 의미로 비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호 같다라고 하면은 아주 날쌘데 빠르기만 할 뿐만 아니고 그 위세가 등등한 빠름을 얘기합니다. 맹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나운 호랑이라는 뜻이죠. 맹호는 이제 우리나라 3사단의 23년대, 3사단 안에 23년대가 있죠. 23년대의 심볼이죠. 맹호가. 근데 이제 수도 기계화 사단에서 이제 23년대 맹호를 빌어 썼죠. 해서 실제 이제 우리 월남 파병을 할 때 수도 사단이 나갔죠. 그 수도 사단의 심볼로 맹호가 지금 23년대와 함께 수도 사단이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호랑나비는 무늬가 범 같은 형태의 나비를 얘기합니다. 종이호랑이라 하면 종이로 만든 호랑이니까 겉모양은 위세 등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알고 보니 맹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같은 호자인데 이름이라는 호자고요. 얘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자를 보면 이름 또는 어떤 이름 부르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자가 되겠습니다. 별자와 호랑이 호자가 이제 그 함께 붙어서 쓰이는 한자가 되겠고요. 이름 또는 이름 부르다 라는 의미의 호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호라고 하면 원래는 이 별호라는 거죠. 근데 별호를 별자를 떼내고 그냥 호라고만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닉네임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걸 우리가 별명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같은 말이죠. 번호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나타내거나 또는 대명사로 쓰기 위해서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화번호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콜 연결하기 위한 번호 체계를 얘기하죠. 앞에 국가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번이 네 자리로, 그 다음에 가입자 번호가 네 자리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의 총 숫자는 실제 국가기호가 있고 지역기호가 역시 네 자리죠. 그 다음에 전화 국번 네 자리, 가입자 번호 네 자리에서 총 16자리로 구성이 됩니다. 부호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약속, 사전에 약속된 기호를 얘기하는데, 부호라고 하면 주로 산술이나 또는 과학적 연산을 위한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것을 부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기호라고 하는 것은 부호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호는 예를 들어서 문자 체계도 사실은 기호죠. 네, 신호는 이 부호, 기호, 신호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신호는 의사 전달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로 하는 의사를 신호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군 작전을 하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프레시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손으로 신호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소음이 심한 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쪽에, 예를 들어서 전차라든지 어떤 중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깃발의 색깔을 통해서 어떤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신호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색깔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데 교통 통제용으로 쓰는 신호 체계를 신호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또는 다중 시설로 이용을 하는 집이나 방의 구조, 그러니까 나누어진 구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1동 1504호라든지 호텔 1111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층과 룸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그러한 이제 다중이용 시설의 숙박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호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 딱한 처지를 해소해 달라고 간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호외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서 정규판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특종이 이제 있거나 또는 국가나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 재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정규판 이외에 엑스트라로 찍어서 배포하는 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구자가 되겠는데요. 아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숫자로 아홉 또는 아홉 번째라는 의미로 하나, 둘 해서 총 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아홉 또는 아홉 번째라는 의미의 구자가 되겠습니다. 구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셈을 더하기 빼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곱하기 나누기는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곱하기나 나누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곱셈을 암기할 수 있는 테이블을 얘기하죠. 9월이라고 하면 이 뒤에 월이 이제 단위죠. 그래서 이 앞에 9월뿐만이 아니고 10월, 뭐 7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앞에 올 수 있는데 그 의미에서 이제 9월, 아홉 번째 달을 얘기하는 거죠. 98대 이 10도 역시 여기에 10뿐만이 아니고 뭐 100이 올 수도 있고 1000이 올 수도 있고 만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단위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9, 10은 10의 9배에 해당하는 숫자다라는 뜻이고 9천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셈천자를 쓰는 거죠. 죽은 사람이 가서 머무는 곳이란 뜻으로 또 뭐 지옥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9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살아났다라는 뜻으로 죽음 직전에서 탈출한, 살아난, 회생한 것을 얘기합니다. 주먹구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구단으로 암산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곱셈,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손가락을 펴면서 겨우겨우 셈을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교한 계획이나 어떤 그 그림이 없이 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미호라고 하는 것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다라는 의미로 요기의 대표적인 그 심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10중8구라고 하는 것은 10번 했을 때 8이나 9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아주 높은 확률을 얘기합니다. 구절판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제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데 통나무를 깎아서 만드는데 가운데 이렇게 원형의 홈이 있고 바깥으로 8개의 칸이 나누어져서 총 9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식기, 용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이제 반찬을 담아낼 수도 있지만 반찬보다는 좀 이제 간식이나 부식 이걸 담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용기이다.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9번 중첩하여 담이 쌓여진 궁궐이란 뜻으로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바깥과는 단절된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중궁궐에 있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외부와 인포메이션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중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2개의 참고 부수 그리고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